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장기통계 1 강의를 맡은 박이택입니다. 이 강의는 2018년에 출판된 한국의 장기통계 1과 한국의 장기통계 2에 대한 강의입니다. 두 권으로 발간된 한국의 장기통계는 22명의 전공자가 공동 작업한 성과입니다. 저는 이 책의 공동 편집인이자 두 개 장의 집필자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한국의 장기통계 1의 10번째로 수록된 제조업입니다. 국민경제 순환과 거시경제 성과 모식도에서 국민경제 순환은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생산물 시장은 경제활동의 일부로 제조업을 포함하므로 모식도에서는 제조업을 생산물 시장과 관련된 것으로 위치시켜 놓았습니다. 근대 산업사회로의 전환은 기계제 공업으로의 산업구조 전환을 핵심으로 했고, 근대적 성장의 지속적 발전은 제조업의 고도화를 핵심으로 했습니다. 제조업 통계는 근대적 경제성장의 산업적 엔진을 보여줍니다. 제조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것은 기업인데, 제조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종사하는 산업, 규모 및 생산성에 있어 현격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차이는 제조업 내에서의 이중구조 또는 격차 구조를 이야기하며, 이를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통계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근대 산업사회로의 역사적 전환 과정과 산업구조의 특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에 대한 장기적인 통계를 구축하고 그 통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제조업은 원재료의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와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단순한 채굴, 채집이나 생육을 통해 재화를 얻는 1차 산업과 다르며, 유형의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서비스업과도 다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술 발전에 따라 이런 전통적 구분이 애매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조업이라고 통칭되고는 있지만 제조업 내에는 상당히 이질적인 산업들이 포괄되어 있어 다양한 분류체계가 발전되었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에 따라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으로 분류하거나 혹은 용도에 따라 자본재, 중간재, 소비재 생산 부분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발전된 경제에서는 일반적으로 중화학공업 혹은 자본재와 중간재의 생산 비중이 높습니다. 전통시대의 수공업에는 관영과 민영이 있었습니다. 민간의 장인을 동원하는 관영수공업은 조선왕조 후기에 정부와 왕실이 공인을 통해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면서부터 점차 해체되었습니다. 민영수공업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었고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면잡과 양잡은 널리 행해졌지만 직물수공업은 간의 부업에 의한 자급의 수준에 머무르고 상인 등에 의한 생산과 유통의 조직화는 그다지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조선은 1876년에 강요된 개항을 통해 소위 미명교환이라는 국제분업질서에 편입되었으며, 청일전쟁 이후 투박하고 값싼 일본산 기계제 면제품이 수입되면서 전통적 직물수공업은 비록 수입 면사를 이용하여 대응하였지만 심각한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개항 이후 일본인이 옮겨와 살면서 정미업과 일부 소비재 생산 부문에서 근대 공업이 이식되었지만 아직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제조업의 성장 과정에 대한 설명은
20세기에 국한됩니다.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하여 분단과 전쟁을 거친 저소득국이었으나 제조업이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경제성장을 주도하여 선진국 수준에 이른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제조업은 고도성장기에 경공업으로 시작하였으나 빠른 속도로 중화공업의 비중이 높아졌으며 현재는 중화공업이 제조업 생산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GDP 대비 제조업의 비중은 2013년 기준으로 31%이며 이는 현재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과 비슷한 수준이며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1인당 제조업 GDP는 2013년 현재 7,200달러로 미국의 5,600달러보다 높고 일본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장기적 변화를 보는 것이 필수 불가결합니다. 본책에서는 제조업에 대한 통계를 크게 4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서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제조업 사업체에 대한 통계를 담았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제조업의 산출액 및 부가가치, 생산지수에 대한 통계를 담았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제조업 투입 중에서 고용과 에너지에 대한 통계를 담았습니다. 네 번째 그룹은 제조업 집중도와 기업 성적에 대한 통계를 담았습니다. 이 중 두 번째를 제외하고는 모두 해방 이후 통계입니다. 산출액, 부가가치, 디플레이터, 생산지수는 식민지기에 대해서도 구축되어 있어서 식민지기와 현재까지의 장기적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제까지는 경제성장의 엔진으로서의 제조업, 제조업의 범위와 분류 등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표 구성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 표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표들에 제시된 숫자들이 어떤 통계조사로부터 나왔는지, 이 통계들을 사용할 때에는 어떤 점에서 주의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통계들이 보여주는 한국의 제조업에 대한 역사적 전개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면 통계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